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를 정말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심하게 앓았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몸속 아주 특별한 호르몬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결과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달랐죠.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말 수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요, 놀랍게도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그것도 호르몬 시스템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DHEAS라는 호르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DHEAS. 이게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모든 호르몬의 어머니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DHES가 어쩌면 코로나19 증상의 경중을 가르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연구가 바로 이 DHEAS와 코로나19의 심각성,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깊게 파고들었거든요. 결과가 정말 한눈에 봐도 딱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DHALS 수치가 평균 127 정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83.5.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DHAS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상이 더 심각해서 입원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강력한 연관성을 찾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DHES가 앞으로 병이 얼마나 심해질지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DHAS 수치가 그냥 한번 떨어지면 계속 그대로 낮게 있었을까요? 연구팀이 이것도 궁금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보니까 감염되고 딱 3일째에 수치가 바닥을 찍더라고요. 그러다가 7일째부터 슬슬 회복하기 시작해서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확 무너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나이나 성별, 또 원래 가지고 있던 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별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보였어요. 남성 환자들의 경우는요, 건강한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DHEAS 수치가 눈에 띄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성 환자들은 건강한 여성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걸 보면 어쩌면 코로나19가 남성의 호르몬 시스템에 더 큰 타격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저질환, 그러니까 원래 앓고 있던 병도 역시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병이 있는 분들이 입원 환자 중에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병들 중에서도 유독 고혈압이 DHES 수치와 병의 심각도 사이에서 좀 특별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냥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해요, 이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DHES 수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니, DHA라는 이 호르몬이 대체 뭐길래 우리 면역이랑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인데요. 몸에서 염증이 너무 과하게 불타오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DHEA는요,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 IL-6나 TNF-알파 같은 애들은 억제하고요. 반대로 바이러스랑 직접 싸우는 우리 편 T세포는 힘을 내도록 IL-2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불은 끄고 꼭 필요한 아군은 지원해주는 아주 똑똑한 지휘관 같은 거죠. 하지만 DHEA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맞서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 둘의 관계를 보면 딱 시소가 떠올라요. 한쪽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이 DHA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바로 그때 DHA가 반대쪽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코르티솔이 너무 날뛰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면역계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실은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 DHA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이게 무려 1988년도 연구예요. 이때 이미 쥐 실험을 통해서 DHA를 주입했더니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도 살아남더라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DHA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즉 숙주의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겨내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알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건요, 그냥 바이러스랑 우리 면역세포가 싸우는 1차원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서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지키기 위한, 즉, 내부의 평화를 지키려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연구팀도 굉장히 신중해요. DHES 수치가 낮아서 병이 심해진 건지, 아니면 병이 너무 심해서 DHES 수치가 떨어진 건지,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DHES 영양제를 사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구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이 DHES 수치를 잘 관찰하면 앞으로 어떤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을지 미리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하면 면역세포, 항체 이런 것들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제는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연구는 바로 그 거대한 가능성의 문을 살짝 열어준 것 아닐까 싶습니다.